비가 올 듯 먹구름이 잔뜩 낀 날, 아들을 수렁에서 건져 올렸다는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작년 중반 전부터 이제 계속 몸을 이렇게 다쳐오더라고요. 많이 터져서 꼬매오고, 작년에는 막 그냥 다리도 막 이게 코끼리를 좀 부어오고 막 그냥 오다가 어떻게 접촉사고 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상대하고. 그 이유 같지 않은 일을 돼서 우리는 얘가 평상시에 우리 아들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었어요. 듬직한 5대 독자 김민수 씨. 어디 내놔도 걱정 없던 내 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불안한 모습을 보이더니 급기야 지난 4월 15일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습니다. 그날 어머니는 아들의 직장 동료와 통화를 합니다. 네, 여보세요? 혹시인가요? 저 직장 동료입니다. 네. 동료예요? 예. 바꿔줄까요? 네. 화장실에서 나왔는데. 그래, 잠깐만 바꿔줄게요. 네. 이상한 직감에 아들을 살펴봤습니다. 공포에 사로잡혀 무릎을 꿇고 굽신거리며 통화를 하는 아들. 동료인데요? 네, 알았습니다. 애가 얼굴이 파래져갖고 구석에서 개진놈 저기 아저씨 저는 근데 너무나 가슴에 전화를 이제 얘기하고서 나왔어. 나와갖고서 내가 뭐냐고 그때 다구쳤어요. 네, 막 울기 시작하더라고. 예, 전화 왔습니다. 뭐 하세요? 네. 뭐 하고 계세요? 저 대출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누가 너 보고 집에 가래? 야, 네. 누가 너 보고 집에 가래? 물어보자. 야, 누가 너 보고 집 가라고 했어? 아까 인증서 그런 거 없으면 빨리 집 가. 누가? 예. 뭐 소리 하고 있어. 그날을 제가 그거 전화를 안 받았으면 아마 지금 세상에 없을 거예요. 우리 아들은 버티기가 너무 힘들어서. 사실은 그래, 오늘이 엄마한테 지금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고 자기는 세상을 떼려고 그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 울면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아들을 집단 폭행한 직장 동료들과 원장. 우리는 이들의 범행이 담긴 영상 일부를 입수했습니다. 가해자는 10살이나 어린 여강사 최현정 씨입니다. 어머, 어떻게 저럴 수가 있죠? 뭐야 저게? 너무 화가 나지 않습니까? 옆에 앉아있던 9살 어린 직장 동료 박철민 씨.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수차례 가격. 직장 동료 이준현 씨는 잔뜩 움츠려 있는 김 씨의 머리를 내리칩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원에서 벌어진 집단 폭행. 가해자는 직장 동료 3명. 주범은 이 학원의 원장입니다. 어린애들을 가르치는 그 장소에서 그렇게 문을 닫아 걸고 아이고, 참. 물도 안 주고 밥도 안 먹이면서 구타를 하고 감금시키고 화장실도 못 가게 해서 옷에다가 싼 적도 있대요. 그렇게 해서라도 살아보려고. 10년 넘게 임승호 원장 밑에서 일해왔다는 그는 그곳이 지옥이었다 고백합니다. CCTV 있는 곳에서 저를 가둬놓은 다음에 문은 여기 있고 여기 서 있고 책상이 있고 저는 여기 안에 박혀 있어요.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인천에서 영어와 수학을 가르치며 유명세를 탄 임 원장. 보습학원과 영어학원 등을 운영하던 실력 있는 교육자로 알려졌습니다. 젊은 감각을 가지고 학생들과 소통한다는 임 원장은 CCTV로 김 씨를 감시했고 세 강사들은 명령에 철저히 따랐습니다. 야 CCTV 꺼 이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때 공포감이 막 이제 좀 있으면 죽겠구나 하면 이제 들어와서 권투글러브 방망이. 김 씨가 가장 두려워했던 존재는 바로 임승호 원장. 제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면서 그때부터 제 노트북, 핸드폰은 제게 아니었어요. 1년 그 가까이를 감시를 당하면서 살아보니까 전화를 할 수 있는 것도 고마운 거예요. 지금 그래요. 피해자가 보는 세상은 검게 변했습니다. 각막 손상, 갈비뼈 골절, 무릎 손상, 십자인대 파열 등으로 전치 10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각막이 지금 찢어져서 각막 멸공이 이제 구멍 생긴 거거든요. 구멍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는 까매요. 제 세상은. 이 눈도 지금 결국은 이식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무릎도 지금 장애 진단 나오게 생겼지. 십자인대가 전방, 후방, 안에 내측 반달까지 다 나간 상태고. 더욱 기가 막힌 건 박철민과 최현정은 그 학원을 다니던 수강생 출신이란 겁니다. 가해자 원장과 이준현은 피해자와 대학교 선후배 사이입니다. 이야. 이들은 야구 동아리까지 함께해온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이기에 더욱 힘들어했을 내 아들. 엄마는 용서란 말을 지웠습니다. 얘네들은
절대로 용서가 될 수가 없어요. 개인적으로 용서가 될 수 없고 법에서 용서를 해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보복을 내가 할게요. 내가 지옥 끝까지 가서 쫓아가서라도 제가 할 거예요. 민수 씨에겐 아직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 하나가 있습니다. 뭐 가해자들이 이 방송 출연을 했나요? 이거 아시죠? 예, 제가 신동엽 씨가 진행하던 방송인데요. 예, 맞아요. 이분이 대표, 이 가해자 씨, 이게 저, 그리고 위에는 졸업생들인데 가해자 씨. 사연자로 나오신 분은 그분이. 이 방송에서 동료 강사였던 안재준 씨가 임원장에 대한 사연을 방송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어머, 아이고. 아니 갑자기 무슨 일이죠? 아드님은 이제 혹시 어떻게 사망하셨어요? 집 사는 오피스텔에서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당시에는 내가 이런 거를 억울하지만은 증거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 내가 그럴 정신도 없었고 그 도대체가 그 속으로서 어려움이 있었으면 나한테 엄마한테 부모한테 말 한 자리라도 좀 하고 있어야지. 어느 정도의 뭐 그날에 1일날 그러니까 2022년 1월 1일날 3명이서 회의를 했다고 했어. 안재준 씨는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폭행을 당했어요. 이제 보고를 하는데 이제 그 원생 수를 좀 많이 속여서 보고를 한 게 이제 걸린 거죠. 그래서 대표 원장이 화가 많이 났고 근데 그 자리에서 이제 좀 폭행을 당했어요. 제가 확실히 기억하는 거는 3층의 학원을 인수를 해라. 너가 뭐 임대료나 뭐 강사 임금이나 그건 너가 다 부담해라. 그러고 나서 1월 3일날 그 일이 벌어졌고 임원장에게 폭행을 당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동료. 엄마가 아니었다면 어쩌면 김 씨도 이 세상에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냥 스스로 알아서 가게끔 유도를 하는 그런 집단이에요. 스스로 알아서 네가 알아서 가라 이제. 니네들한테 빼먹고 다 빼먹었으니까 네가 알아서 가. 지금 우리 아들 같은 경우 우리한테 그날 일이 아니었어. 4월 15일이 아니었으면 그냥 묻어가서 혼자 갔으면 그냥 홀로이 가는 거예요. 밥 한 끼 먹기 위해서 살았다고 그 말에 내가 진짜 너무 지금도 가슴이 아프고. 어머니가 지어주신 밥 한 끼. 상처를 숨기고 고통을 참아가며 그 밥 한 술의 힘으로 이를 악물고 견뎠습니다. 왜 그때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을까? 그의 친구들은 피해자를 명량했던 친구로 기억합니다. 학창 시절에는 어떤 친구였어요? 네, 항상 뭐 저희 친구들 중에서는 제일 잘생기고 활발하고 술 같은 거 마실 때 항상 뭐 리드하고. 퇴장 뭐 이런 것도 했었어요? 네, 맞아요. 그런데 오랜만에 만난 민수 씨가 많이 변해 있었답니다. 뭔가에 쫓기는 듯 이상한 부탁까지 했습니다. 술자리를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쭉 갔다가 횡설수설하다가 전화 받으러 왔다 갔다 하다가 끊기더니 갑자기 맨 마지막에 탁 들어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오늘 처음 만난 것처럼 상황을 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내가 너한테 얘기를 하고 너가 나한테 빌려준다는 거를 녹음을 해서 뭐 보내야 된대요. 무슨 말이죠? 네? 이상하네요. 가해자들은 김 씨가 돈을 빌리러 갈 때 반드시 통화를 녹음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가 가해자들에게 전송했던 녹음 내용 중 일부입니다. 아 근데 네 말할 데가 없었어 진짜. 한 뭐 5개월쯤에는 한 2천만 원 정도. 5월 6월? 아유 정말 이모 열심히 옥수수 팔아서 내가 해줄게. 내가 옥수수 열심히 팔면 줄게. 아이고 큰일 생겼어. 무슨 일? 잘못해가지고 사금융 잘못 써가지고 지금 그래갖고 지금 그거 갚아야 되는데 큰일이다. 뭐를 갚어? 교육자로서 학생들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한다며 학원을 적극 홍보해온 임원장. 최근에는 유아 영어 학원까지 그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임원장은 학원 2곳의 원장직을 김 씨에게 맡겼습니다. 처음에는 원장이란 직함이 좋았지만 순전히 미끼였습니다. 저희 학원 이제 정상표 보고 막 하면서 문 같은 경우 어떻게 된 거냐. 조는 제가 건드리는 게 없다.
공금이 나가면 그 공금을 입금을 해줘야지 제가 그걸 어떻게 사비를 쓰냐. 그거를 제가 일절 부인하면서 반박을 했는데 불구하고 그거 안 믿어줘요. 수년간 학원 교재비와 운영비를 제대로 주지 않았던 원장. 결국 개인 사비로 먼저 결제를 한 뒤 운영비가 들어올 때면 자신의 계좌로 입금을 해야 했습니다. 가해자들은 그것을 횡령이라 우기며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뭐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냥 완전 거기서부터 가스라이팅 시작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할래? 변제 어떻게 할래? 계획서 써와. 그 변제 계획서 마음에 안 들면 때리고 또 쓰게 하고 때리고 또 쓰게 하고. 김 씨는 변제 계약서를 써야 했고 5,120만 원을 빼앗겼습니다. 돈을 줘야 된다 이런 네. 거군요. 말이 안 되는 건데도 이렇게 그렇죠. 해요. 변제 계약서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대출을 받아 돈을 갚겠다는 계획이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상담과 수업 준비를 게을리했다며 갖은 트집을 잡아 돈을 갈취했습니다. 이유를 막 만듭니다. 뭐 세금 신고를 또 네가 잘못했었네. 알고 보니까 또 뭐 미수금 처리를 제대로 안 했네. 이런 이유들을 들면서 너가 학원에 피해를 줬으니까 4,650이 아니라 7,000원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러면서 올라가기 시작해요. 7,000, 1억, 2억, 3억, 마지막에 4억까지 가요. 4억이요? 저걸 4억을 갚으래요. 나중엔 대출도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지인들과 친척들에게까지 연락을 해 돈을 빌려야 했습니다. 돈을 가져오지 않는 날에는 어김없이 폭행이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잔인한 고문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현재 김 씨는 3,460만 원의 월급을 받지 못했고 5천만 원이 넘는 퇴직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늘어나는 변제금 때문에 우유 배달과 택배 일까지 해야 했고 그 돈마저 가해자들이 빼앗아갔습니다. 밤에 배달을 하고 우유 배달하고 플렉스 하겠습니다. 그게 플렉스가 로켓 배송이거든요. 새벽. 그러니까 저 아침에 유치원 가죠. 쭉 갔다 학원 가죠. 학원에서 12시까지 대충 마무리하고 구로로 날아가요. 바코드 찍어가지고 배달해주고 새벽 4시에 들어와서 5시에 잠들고. 민수 씨는 폭행과 협박 속에서 하루 2시간씩 새우잠을 자며 새벽 배달과 학원 일을 해야 했습니다. 가해자들이 폭행을 빌미로 내세웠던 횡령 의혹은 경찰 조사 결과 사실도 아니었습니다. 도망치려 할수록 벗어날 수 없었다는 민수 씨. 대체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원장님은 전화해가지고 나 범죄를 저질렀다. 학원 돈을 횡령을 했고 그 친구가 거의 몇 억을 해먹었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여자들 스폰하고 조건 만남하고 여기저기 성매매 다니고 유흥에 다 썼다.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되니까 한테 돈 빌려주지 말아라.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전처, 지인에게 전화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악성 소문까지 냈습니다. 를 고립시키려고 했던 게 아니었을까. 누군가 도와주거나 그럼으로써 이게 해결이 돼버리면 더 뜯을 수 없으니까 누군가 주변에 도움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지 않았을까. 통화한 거 녹음했어 안 했어? 그거 내가 녹음하라고 했잖아. 그냥 집에 가서 얘기하라고. 예. 녹음했어 안 했어? 친구도 너한테 돈 보내준 거 있어? 친구도 너한테 돈 보내준 것도 없고 이 X게 돈 뽑은 것도 없고. 20개의 알약을 삼키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아직도 그곳에서 폭행을 당하는 기억들이 반복됩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전문가는 누구나 가스라이팅, 즉 심리적인 지배를 당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이런 피해자들이 가장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수치심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모든 거를 갖다 당했다는 게 드러나는 게 싫고 학습된 절망이라 그래서 계속 이렇게 폭력에 노출이 되다가 보면은 뭘 해도 소용이 없고 제일 본인한테 불리한 쪽으로만 생각하게 돼요. 주위에 도움을 요청할 힘도 없으며 요청해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누군가한테 정신적, 신체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이 있는데 어느 선을 넘게 되면은 그게 일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안 하면은 허전하게 되면서 나중에 가해자들은 단지 재미로 피해자한테 폭행을 가해요. 원장과 강사들은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반성은 하고 있는 것일까? 원장과 공범인 강사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봐야겠습니다. 집단 폭행의 현장인 학원을 찾아갔습니다.
지역 커뮤니티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유명해진 학원,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일까? 네, 근데 거기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요? 그러니까 지금 문이 닫았어요. 아, 문은 닫았어요? 네. 아, 언제부터 좀 안 오는 거예요? 한 열흘. 임원장이 대표로 있는 보습학원과 유아 대상 영어 학원은 수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 명의의 학원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재 공동협박, 특수상해,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로 주범인 원장과 동료 강사 2명이 구속 기소돼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가해자들의 모습인 거죠? 제가 한 행동들이나 이런 문제점 일으킨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 미안하긴 하나요? 무직 상태에서 3,600여만 원의 대출 빚을 갚아야 하는 피해자. 피해자의 이야기에 따르면 못 받은 월급과 퇴직금, 인테리어 비용 등 원장에게 받아야 할 돈이 1억 8,390만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돈을 받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폭행은 더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폭행보다 더 처벌도 세거든요. 그리고 강제로 일을 시킨 것, 거기에 따라서 자신이 임금을 갈취했다 중간에, 그래서 중간 수입을 얻었다라고 본다라면 가장 처벌이 센 행위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명확한 엄격한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취재 중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가해자 측이 여러 번 찾아와 합의를 요구한다는 것. 뻔뻔한데요. 그쵸. 가해자 측 가족 그리고 변호인으로부터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 그리고 피해자 측 변호인인 저한테도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형사사건에서 합의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용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민수 씨의 아버지는 아들의 인생을 망가뜨린 그들을 엄벌에 처해달라며 탄원서를 씁니다. 평화로웠던 한 가정을 풍비가선으로 내몰아 놓고도 아무 죄책감도 못 느끼는 가해자들을 칼까지 들이대고 죽이려까지 했던 가해자들을 엄벌 탄원합니다. 아내와 아들 뒤에서 남몰래 울어야 했던 아버지. 아빠, 엄마 밥 좀 차려줘. 맛있는 거. 웃으면서 행복하게 그 사는 바람에 꼈어요. 솔직히. 아, 정말 밝고 건강하셨네요. 이때 보니까 마음이 더 아픕니다. 네. 부모님께는 이제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좀 더 살갑고 더 자주자주 소통하는 아들이 돼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누구보다 내가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그는 종합격투기 대회에 출전하고 복싱과 주짓수도 즐기는 격투기 선수였다고 합니다. 주원 씨가 그를 처음 만난 건 2013년 재수생 때였습니다. 동네에 복싱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재수학원이 끝나고 밤늦게 조금씩 운동을 하려고 다니던 이제 체육관이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코치로 있던 9살 많았던 코치 김 씨를 친형처럼 따르고 힘든 가정사도 털어놓으며 가깝게 지냈답니다. 둘 다 부모님이 이혼한 가정이라고 합니다. 2017년 9월 군에서 제대한 후 복학을 앞둔 주원 씨에게 김 씨는 동업을 제안했다는데요. 지금의 스토어 거의 초창기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뭐 휴지나 뭐 밀대, 대걸레 이런 자파 같은 것도 팔고 이거는 뭐 초기 자본도 거의 필요 없는 사업이고 자기가 다 준비를 해놨으니까 너가 나와서 그냥 시작을 하면 된다. 온라인 도매 사이트에 올라온 생활 잡화를 구매 대행하는 일이었는데 6개월 만에 사업을 접었답니다. 수익은 뭐 거의 없고 주문도 한 몇 건 안 들어와서 한 10건 이 정도 들어왔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점점 안 되니까 그때 블록체인 프로젝트들도 많이 생겨나고 코인이 좀 열풍이었어가지고 김 씨는 블록체인 투자 회사에서 함께 일하자며 주원 씨를 붙잡았답니다. 왜 계속 같이 일하고 싶었을까요? 그러게요. 아직 대학생인데. 너가 뭐 일 많이 안 해도 괜찮으니까 자기가 그냥 다 책임질 테니까 같이 그냥 회사에 들어와서 그냥 내 옆에만 있어라. 그 당시에는 사회생활을 배운다 생각하고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원 씨의 월급이 김 씨에게 지급됐다고 합니다. 네? 왜요? 우유 사업을 둘이 했었는데 그때부터 그러니까 자기가 그 컨트롤을 한다고 동생은 자기가 알아서 일 시키고 자기가 알아서 주면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일을 하신 거에 대한 본인이 받은 수익은 하나도 없었죠. 이거는 추후에 사업에 투자금으로 쓰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이고. 그렇게 함께 일하던 어느 날 주원 씨는 충격적인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저한테 나 지금 너무 피곤하니까 한 15분 정도만 있다가 깨워라. 계속 깨우는데도 못 일어나고 너무 깊이 자는 거예요. 그 이사님한테 전화가 왔었나 봐요. 화를 내거나 또 잤지 이런 게 아니고 근무 시간에는 열심히 합시다 이런 정도. 갑자기 혼자서 팍 또 뭔가 스파크가 튄 것처럼 눈빛이 탁 돌변하더니 이제 제 뺨을 세게 때리니까 제 격투기 선수다 보니까 이제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의자랑 같이 이렇게 엎어졌어요. 칼 등 부분으로 이제 머리를 막 정주를 내리치니까 피가 그때부터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격투기 선수가 이런 폭력을 말이 안 됩니다. 일반인 폭행보다 충격이 훨씬 컸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겠죠. 너 사실 나를 따라온 게 사업적으로 뭔가를 빼먹거나 연애 상담 같은 거를 이제 연애 자기가 상담이요? 픽업 아티스트니까 픽업이라고 아티스트요? 불렀거든요. 그래서 픽업 빼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냐. 제 손목을 잡더니 이제 지금부터 내가 네 손가락 하나씩 자르겠다. 거의 그냥 일주일간 그렇게 감금되면서 맞았고. 일주일 동안요? 거의 일주일 정도 됐을 거예요. 그날 이후 매일같이 무자비한 폭력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격투기 시합을 하듯 사정없이 주먹을 날렸다는 김 씨. 손바닥으로 이제 광대 부분을 팍 세게 치는 거예요. 으드득 이렇게 소리가 나더라고요. 아이고.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나긴 했는데 안와 골절에 광대뼈가 부러지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는데요. 당시 의사에겐 계단에서 넘어져 다쳤다고 거짓말을 한 주원 씨. 김 씨가 시켰답니다. 수술을 받고 일주일 만에 퇴원했는데 김 씨가 집 앞으로 찾아와 또다시 목숨을 위협했다고 합니다. 아니 사과를 한 게 아니고요? 칼 세 자루가 이제 신문지 있는 걸 보여주면서 외진대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너 이런 데서 찔러 죽이면은 누가 알겠냐. 이야. 앞으로 너 내 말에 반박하거나 하지 말아라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나는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4년여간 죽음의 공포에 시달렸던 주원 씨. 그의 손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었답니다. 걷지 못할 정도로 맞는 날도 많았답니다. 지금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는데요. 계단을 오를 때나 통증이 심한데 그래도 이렇게 일반 평지를 걷거나 할 때는 그렇게까지 통증이 심하진 않아서. 이 오른쪽 다리를 좀 저네요. 철제로 된 행거로 수십 대를 때렸다고 합니다. 아유. 항상 김 씨의 집에서 단 둘이 있을 때 가해졌던 폭행. 그런데 딱 한 번 사람들 앞에서 분노를 폭발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가해자 친구는 아이가 때리지 마 이러면서 이제 말리고 나중에는 맥주병으로 제 머리에 내리치니까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주변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지만 보복이 두려워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답니다. 당시 상황을 김 씨에게 직접 들은 지인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막 때렸다 이런 말 들었는데 근데 그것도 저는 그냥 이제 때린 게 막 진짜 폭행이 아니고 장난식으로 그냥 그렇게 끝나보다라고 얘기는 저는 그렇게 들은 거예요. 맥주병으로 내리친 게 장난입니까? 이렇게 큰 사건일 줄 알았으면 좀 심각했을 텐데 그냥 술 먹고 저기 그 의연안만을 하다가 그냥 때렸는데 잘못이 됐나 보다 그냥 그런 알고 있었는데. 이후 폭행에 대한 증언이 필요해 현장에 있던 김 씨의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주원 씨. 담배 입구에서 내가 맥주 때문에 뺐어 경찰에서 그때라도 그때 담배 입구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나가 모른다 그럴 거야. 친구인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고 싶지 않거든. 아유. 그런데 가족에겐 차마 말할 수 없었답니다. 가족의 신상을 접게하고 잔인한 협박까지 한 겁니다. 네. 어디 가서 신고하거나 누구한테 알려도 니네랑 네 누나는 강간해서 죽이고 우리는 토막내서 죽이겠다. 보통 사람은 아니니까 가족들을 찾아가서 죽이진 않을까. 김 씨의 만행은 폭력뿐만이 아니었답니다.
빨래하거나 뭐 식사를 먹거나 아니면은 뭐 청소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싹 다 시켰어요. 그러면서 너는 그냥 앞으로 내 노예 해라 이러면서 말 그대로 진짜 노예처럼 생활을 했습니다. 아니 빨래에 강아지방 청소까지? 진짜 머슴부리듯 했네요. 강아지 발 안 닦아주고 걸레 빨지 않고 이게 뭡니까? 작은 실수라도 하면 맞았다고 합니다. 저게 뭐가 실수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반성문을 쓰게 하고 죄수복까지 입혀 괴롭혔다고 합니다. 어이가 없네요. 이게 뭡니까? 밤마다 이제 반성문을 외우게 하고 그다음에 틀리면은 이제 폭행을 가했었는데 이제 반성문 외우기 전에 이런 죄수복을 입고 와가지고 가해자 김 씨의 이런 행동을 전문가는 어떻게 볼까? 죄수복은 정말 심한 것 같아요. 내가 죄수복을 입으면 지금 이 모든 문제는 이 폭력의 모든 문제는 너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해자는 굉장한 자책감을 갖게 됩니다. 감시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기 스스로 비판하고 자기 검열을 하게 만드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가스라이팅이다. 친형처럼 믿고 따랐는데 최악의 폭군으로 변해버린 김 씨. 주원 씨는 모든 걸 뺏겼답니다. 앞으로 네 사유재산 없고 네 수중에 들어오는 돈은 싹 다 나한테 가져와라. 그리고 가져올 때도 절대 송금은 하지 말고 이제 현금으로 뽑아가지고 나중에 너 통장에 들어온 돈이랑 네 가져온 돈이랑 안 맞으면은 그때는 진짜 뒤지는 거 알지? 상습 폭행에 상습 공갈까지 한 겁니다. 너 내가 비겁했지만 비용 다 갚아라 너. 그 정도 트레이닝이면은 월 3천 가지고도 안 되는데. 뭐? 갚아내. 연애 상담을 해준 대가로 월 3천만 원씩 총 10억을 갚으라고도 했답니다. 제정신입니까? 뭔 소리예요? 김 씨의 계속되는 금전 요구에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주원 씨. 하루 15시간씩 일하는 날도 많았답니다. 그런데 현금을 갖다 줄 때 봉투에 암호를 적게 했다는데요. 보험회사에서 전화 알바를 했었거든요. 그거는 약자로 뭐라고 적어라. 과는 과이고 대표는 이제 아버지. 퇴직금 받았냐? 그거 형한테 진짜 250명. 진짜 언제 일해야지. 그렇게 4년여 동안 김 씨에게 갖다 바친 현금만 2억 1,700여만 원. 아니 5천만 원 큰 돈을 준 적도 있네요. 대출받았던 전세 자금을 상환하려던 돈이었다고 해요. 그 기간 동안 김 씨는 대체 무슨 일을 했을까? 경제적인 활동을 한 것도 없었고 너가 돈을 벌어올 동안 나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근데 뭘 한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말 그대로 주원 씨를 노예처럼 부리고 살았습니다. 영원히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을 거란 절망감에 무기력했던 시간. 하루하루 버텨내야 했답니다. 끊임없는 폭행과 괴롭힘에 몸도 만신창이가 됐다는 주원 씨. 아유, 내가 왜 그러는 거냐고 묻잖아 지금. 우리가 힘들었어. 몸살에 기침이 떨어질 날이 없었답니다. 그렇죠. 그렇겠죠. 네. 달렸어. 아이고. 관리가 안 되니? 몸 관리가 안 돼. 그렇게 시키는데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런 거 같아. 야, 그냥 생각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 돌대가. 19년도부터 가해자한테 맞고 잠도 거의 하루에 3-4시간씩 자고 진짜 죽을 것 같은 정도로 몸이 너무 아팠어요. 그러다가 23년도 한 5월 말 그냥 쓰러졌어요. 나 이제 더 이상 가해자한테 붙잡혀 있으면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살다가 객사를 하나 아니면은 가해자한테 뭐 보복당해서 죽으나 똑같이 죽는 거는 마찬가지겠다. 더 이상 버틸 힘조차 없었지만 어떻게 벗어나야 할지 막막했답니다. 그때 탈출구를 찾아준 친구가 있었습니다. 다행입니다. 23년 6월 그동안 당한 일들을 처음으로 친구에게 털어놨다는 주원 씨. 잘 지냈어? 민기야? 마시라고. 땡큐 가자. 김 씨 때문에 친구들하고도 연락이 끊겼었다고 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처음 들었을 때는 이게 좀 진짜인가 싶은 생각이 먼저 들기는 들었어요. 근데 그때는 정말 그냥 겁이 질린 상태였어요. 딱 그 표현이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이 친구랑 통화하거나 이럴 때 있는 그런 상황들을 잠시 좀 잊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친구를 노예 같은 생활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했답니다. 친구는 처벌 같은 건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오로지 벗어나고 싶다. 근데 이제 처벌 같은 걸 만약에 하려고 하더라도 증거 같은 게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서로 좀 얘기를 하고 4년여 동안 상습 폭행과 감금, 2억 원이 넘는 금전을 갈취당했지만 입증할 증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김 씨가 철저하게 감시하고 통제를 한 겁니다. 카메라 부분도 다 가리개 같은 걸 해놓고 그리고 이런 스피커 나오는 부분도 테이프로 옛날에 실리콘까지 쏴서 막긴 했었는데 때리거나 뭐 이제 협박을 하거나 이러기 전에 방에다가 핸드폰 두고 와라 이렇게 한 다음에 녹취 같은 거는 당연히 못하고. 김 씨의 만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모으는 게 급선무. 이때부터 욕설을 녹취했습니다. 23년 7월부터 녹취해서 친구에게 보내고 본인 휴대폰에선 바로 삭제했다고 해요. 증거를 사실은 더 모아야 되는 상황이기는 했는데 하도 많이 맞다 보니까 그냥 그 체감이 되더라고요. 그냥 곧 있으면 때린다 이 느낌이 확 드니까 더 이상 못 버티겠다. 그래서 친구랑 같이 있을 때 그 가해자한테 마지막으로 톡을 보내고 속으로 수만 번 되뇌었던 이 말을 보내기까지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절실하게 그와의 악연을 끊고 싶었답니다. 예상했었다라는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이후 4일 동안 100건이 넘는 메시지를 보낸 김 씨. 아니요 이게. 아니 죽일 듯이 괴롭히고 할 말은 아니지 않나 이거? 진짜로 즐거웠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사람은 나의 소유물이어야 되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다뤄야 되고 내가 가지고 내가 써야 되는데 그게 떠나가게 되면 내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죠. 내가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나의 물건을 뺏겼다라는 느낌? 아주 집요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가스라이팅을 해왔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내려놓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죠. 주원 씨는 2023년 8월 김 씨를 상습 폭행, 특수상해, 감금, 상습 공갈 혐의 등으로 구소했습니다. 본 사안에서 이제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부분은 특수상해죄가 있습니다. 칼이라든지 철제 행거라든지 그리고 백주병과 같은 위험한 물건인데 이걸 굉장히 생명신체에 특별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물건들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특수상해죄도 굉장히 무거울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그리고 특수중간금 지상죄도 상당히 무거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처럼 우선 이제 무술과 관련된 사범과 같은 신체적으로 훨씬 더 우월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양형이 고려가 됩니다. 그렇죠. 김 씨는 자신이 저지른 일들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할까? 그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씨, 안녕하세요. 저 MBC 실화탐사대 제작하는 동료정 PD라고 하는데요. 혹시 관련돼가지고 저희가 여쭤보려고요. 폭행 있고 협박 있고 감금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 조사를 받고 있고 조사를 노시 받고 있고 회장한테 미안한 마음 진짜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안한 마음이 있으시나요? 좀 당연하죠. 현금으로 왔다 갔다고 하는데 이렇게 먹는 일이잖아요. 일단 그게 지금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저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지난 4월 9일 김 씨 혐의에 대한 불구속 구공판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혐의가 인정돼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런데 김 씨가 가져간 2억 1,700여만 원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 이유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네? 강아지 유튜브 채널 준비를 하느라 투자금을 받은 거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유튜브 채널 만든 것도 아예 없고 저랑 계약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 상가를 하나 임대를 해가지고 그거를 공사를 해서 개인 체육관으로 썼거든요. 이것도 이제 유튜브 스튜디오라고 스튜디오요? 제출을 했더라고요. 방송 스튜디오처럼 보이진 않는데요. 아니 뭐 샌드백에다가 덤벨도 많고 그냥 체육관 같은데요. 김 씨가 개인 방송용 스튜디오라고 주장했던 장소를 찾아가 봤는데요. 현재는 누군가 창고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아하. 실례했습니다. 말씀 좀 드려볼게요. 원래 체육관이었는데 그냥 이사 갔어요. 그러면 운동 말고 뭐 다른 거 하지는 않았었죠? 그 사람들이? 운동만 하는 것 같아요. 당시 김 씨와 함께 운동을 했던 지인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자기 운동할 공간 만들어올 테니까 뭐 하자. 거기 그냥 저희 가끔씩 한 달에 한 번씩 같이 운동하는 사람 모이면 모이고. 강아지 유튜브를 한다고 해서
강아지 키우는 건 아는데 강아지 유튜브는 처음 봐요. 주원 씨의 전세 대출금을 가져가 구매한 수입차도 개인 방송을 위한 거라고 주장한 김 씨. 말이 됩니까 이게? 주원 씨는 상습 공갈 혐의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항고를 했습니다. 후보 개설을 실제로 했고 그 준비 과정을 했다는 그 부분이 정말로 그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밝혀진다면 상습 공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또 다른 그 시각으로 바라볼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만약 이제 상습 공갈과 관련된 부분이 불기소 처분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하면 그 민사상 그 부당이득 판단 청구라는 게 있습니다. 가해자가 이 돈을 받아야 될 정당한 법률상 원인 없이 이 돈을 받아간 게 맞다면 그에 대한 부당이득 판단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악몽의 굴레에서 벗어나 숨 쉴 수 있는 일상으로 돌아온 지 2년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상처 입은 기억은 지우고 단단한 마음을 키워온 주원 씨. 선생님 때문에 여기까지 그래도 뭘 내 덕분이야. 범죄 피해자의 심리 상담과 회복을 돕는 곳에서 1년 반 동안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해요. 왔을 때 이렇게까지 심한 경우가 참 드물었는데 너무 장기간 동안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겪고 와서 죄책감 그리고 불안, 두려움, 공포 그게 너무 컸어요. 그래서 울었어. 막 울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사건 충격 척도예요.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라는 것이고 그중에서도 이제 과각성, 그러니까 각성이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굉장히 누군가 나를 해칠 것 같다. 정신과 치료도 받아야 되는 그런 수준이었어요. 젊은 청년의 삶을 무참히 짓밟은 김 씨. 주원 씨에게 할 말은 없을까?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을 지금 만족스럽지 않은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제가 지금까지도 이제 계속해서 사건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분명히 또 언젠가 저 같은 피해자를 만날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처벌을 받아야지 가해자로 인한 피해들의 그 연결이 끊어질 거라는 생각이 더욱더 강해진 것 같습니다. 올해 나이 30. 아직 대학 졸업을 못했습니다. 김 씨 소나기에서 노예처럼 살며 20대의 귀중한 시간을 잃어버린 주원 씨. 왜 빨리 벗어나지 못했을까? 후회와 자책이 밀려오는 순간도 있지만 살아갈 날이 더 많기에 오늘 최선을 다해 살고 있습니다. 그래야죠. 네. 그래도 생계를 살아가야 되니까 최대한 사회로 이제 나갈 준비를 해야겠다고 저도 생각이 들어서 취직 준비도 시작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잘 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